근원지가 인도에서 왔는데 그러면 동아시아의 불교의 특성은 뭘까?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동아시아 불교의 특성을 이 선불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음의 혼란이나 마음의 괴로움들을 벗어나서 마음의 내적 평화에 이른다, 이런 의미로 이 선이라는 개념을 주로 쓰고 왔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중국 쪽에 오면서 선이 마음의 평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혜의 작용이다, 이런 의미로도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역사가 진행되면서 나중에는 간화선 할 때 우리의 내적 본질, 너는 누구이냐, 그래서 우리의 본성, 또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이런 자성, 불성, 이런 개념에서도 선이라는 용어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는 용어 자체가 초기 불교, 대승불교, 간화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동아시아의 불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개념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선불교 가운데서도 가장 특징적인 특징은 선문답을 통한 도노사상이다, 단박 깨닫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화되고 통용된 개념이 아니고 기존의 자기 이해 방식이 깨지면서 얻은 통찰, 견성 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 견성 체험의 원류가 육조 단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7세기에 등장한 해능의 이야기가 바로 육조 단경을 통해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동아시아 선불교의 탄생이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육조 단경의 핵심 사상은 한 글자로 말하면 뭐냐? 그건 성이에요. 성품 성자 한 글자입니다. 자성이라고 불리우고 본성이라고 불리우고, 자성, 스스로의 성품이니까 자성, 본래의 성품이니까 본성, 신령스러운 성품이니까 영성, 부처의 성품이니까 불성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태국, 미얀마, 인도, 스리랑카, 이 지역을 남방불교다. 그리고 이쪽은 부처님의 전통을,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을 지금도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쪽은 승려들 시험 과목이 전부 이 암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승불교는 어떻게 탄생했냐면요, 대승불교는 부처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부처를 대하는 사람은 부처란 누구냐, 무엇이 부처냐,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부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듯이 부처님이 안 계신 상황, 인멸하고 안 계신 상황에서 뭐가 부처냐,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하시불, 뭐가 부처인가? 부처란 역사상의 인물이었지만 부처란 우리들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다. 그리고 이걸 불성이라고 개념화를 시켰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천착하지 않고 우리 가슴에 살아있는 불성, 모든 사물의 원인이 되는 바탕으로서의 법계로서의 불성을 이야기했을 때는 초기 불교 말씀과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 거죠. 남방 불교도들은 이 불성 사상을 비불교다고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패러다임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비판 불교도들은 이것을 비불교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고, 반대로 대승불교권에서는 부처님의 근본 사상이 바로 대승불교의 불성이다, 이것을 떠나서는 그 말씀으로서는 이걸 해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부처의 길이다. 북방불교는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이 지역의 이
한 글자인 이 성품, 이 자성의 불교가 널리 퍼졌죠. 그래서 남방불교하고 북방불교는 이게 대립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이 대립은 계속되고 있고, 그 서로 그 교류는 하지만 그 사상적인 그 흐름은 긴장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북방불교의 또 다른 한문으로는, 한쪽으로는 그 역사적 인물이 아닌 부처를 신격화하고 절대화시키고 귀의와 구원자의 위치에 놓기도 합니다. 이걸 정토종 계열에서 이렇게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맡겨라. 부처님께 가서 기도를 하라. 그러면 그대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이 명호를 불러라. 그러면 부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불교가 이 대승불교의 또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신앙 중심의 북방불교, 대승불교권이라고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불성사상에 기반한 불교, 이게 두 개의 큰 흐름으로 대승불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선불교는 이러한 문화적 백그라운드, 이런 선행된 그 기존 패러다임이 있었어요. 선행의 패러다임은 무엇을 가져왔냐면요, 부처님께 처음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중요했고, 두 번째는 부처님 자신, 불성, 이게 중시되어 있는데, 해능은요, 선불교에서는 부처? 그건 난 모르겠다. 불상, 그것 흙으로 만든 불상은 바다를 건널 수 없고, 쇳덩어리로 만든 불상은 불구덩이를 건널 수 없다. 그것들은 우상이다. 진정한 자기에게로 귀의해라. 너 자신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불성사상이었잖아요. 부처님이었는데, 지금은 이 해능이 육조 단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 자신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본성이죠. 무엇이 진짜 백이 너냐? 경전의 말씀도 돌아가는 길이고, 제사 지내고 염불하는 것도, 그것도 직접적으로 자기를 찾아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무엇이 나냐, 무엇이 나의 본질이냐고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기의 본성, 자기의 영성, 불성, 자기의 그 본래, 리얼 셀프를 찾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선불교의 핵심은 견성입니다. 이 견성인데요, 자기의 성품을, 이 본성을 보는 겁니다. 자기의 성품을 볼 견자, 성. 그렇기 때문에 이 견성 사상은요, 귀의를 누구한테냐 하면은 부처님한테 귀의하지 않아요. 외부에 있다고 믿어지는 그 절대자에게 귀의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귀의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상이 확장돼서 송나라 때 간화선입니다. 무엇이 너인가? 계속 질문을 던져라. 간화선자나 이 선종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너인가?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인가? 이 질문을 통해서 견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육조 단경의 정신은 바로 이런 문답입니다. 그리고 이 문답이 선불교를 탄생시켰어요. 선도 생각하지 않을 때,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런 선문답을 통해서 제자를 일깨우는 것, 이게 육조 단경의 특징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선불교의 그 원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단박에 그렇게 깨닫고, 그렇다면 인도 전통으로 내려오는 사마타하고 윗바사나 지관 수행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요, 해능과 신수하고 해능이 이러한 지관 수행, 정해 수행을 갖고 논쟁을 벌였는데요. 근데 신수 대사는 번뇌가 있대. 몸은 깨달은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이니 자꾸 부지런히 닦아서 때가 끼지 않게 해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불안도 있고 우울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남쪽 지역의 해능은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다. 부처의 성품은 항상 맑고 깨끗하니 어느 곳에 때가 낄 것인가? 아니, 때가 낄 곳이 없대요. 그래서 때가 끼지 않기 때문에 이걸 돈호한다고 그러고, 때가 낄 틈이 없기 때문에 돈수한다. 단박에 닦는다. 이 해능의 입장은 이미 우리 안에 마음의 고요와 지혜로움은 이미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 된다는 거죠. 돈견, 단박에 보면 되고 발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닦을 이유가 없어요. 소흥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불교계 내에서도 비판이 일어났어요. 이 사회를 봐라. 이 사회가 이렇게 혼탁하는데 개정회를 왜 세우지 않는가? 그리고 성리학자들, 특히 소흥대 성리학자들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세워야 된다. 그리고 기준점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번뇌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닦음이 필요한 거다.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그 심각한 팔 하나를 잘라내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 점수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노 점수 사상이 한국의 보조 진울 스님이 도노 점수를 가지고 등장하게 됐어요. 저는 도노 점수 사상은 가장 한국적인 수행체계다. 그래서 이치는 단박 깨닫고 일은 천천히 이루어진다. 도노는 빨리 됐지만 그것이 저변 확대되는 데는 점수가 필요하고, 승가의 입장에서도 승가만 존재하고 바깥 세상을 잘라내버리는 것은 엄청난 실수다. 어떻게 제가의 삶을 버릴 수가 있느냐? 그걸 속가라고 하고 세속이라고 해서 어떻게 잘라낼 수 있느냐?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도노 점수 사상은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